오늘은 7번째 시간, 이제 드디어 기초지식에서 실전지식으로 넘어가요. 종목 찾기 첫 번째, 좋은 비즈니스. 제목을 붙여봤는데, 투자 종목 찾기로 들어가면서 실제 투자의 연관성이 좀 더 밀접한 그런 내용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거든요. 7번째 시간 가지기 전에 핵심이라고 얘기했던 게 4번째 시간에 있으니 그건 조금 더 한번 되짚어 보면서 해볼게요. 4번째 시간이 기초지식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가 뭐냐? 성과를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가 노력과 행운이더라. 결국 훌륭한 기업은 모든 것을 이겨내고 성장한다. 투자자가 궁극적으로 찾아야 할 최종 목표이자 결국의 가치다. 오래 성장하는 훌륭한 기업. 왜 그러냐? 가장 큰 수익은 복리효과에서 온다. 이해했지? 오래되면 이 복리효과 차트가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었지. 그 복리효과는 꾸준히 성장하면서 오랜 기간 투자해야 최대로 발휘된다. 꾸준히 오래 성장하려면 강력한 해자를 가진 훌륭한 기업이어야 한다. 이 세 가지 결과를 역산으로 추론해보면 여기 조금 더 나가면 그럼 훌륭한 기업이 그렇게 많냐? 그렇게 많을 수 없기 때문에 강력한 해자를 가지고 치열한 경쟁에서 버텨내면서 오래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소수의 기업에 집중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게 지금 오늘날 최고의 투자가라고 불리는 워런 버핏, 찰리 먼거 그분들이 지향하는 아직 왜 그런지 이해를 할 수 있고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고 그다음 투자에서 성과를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 노력과 행운, 행운과 노력 행운이 유리하게 적용된 시기를 적극 활용하자 이런 얘기였고 노력은 여러 가지 모순되는 개념을 덕소에 달기위해서 적용하자 이런 거였고 그리고 추가한 내용인데 어려운 순서가 어려웠다는 거는 만약 실패했으면 이게 원인이 된다는 거지 극복 대상이다. 첫 번째 매수 전 인내 원이지 안전마진이 확보되는 순간까지의 기다림 따야지만 산다. 좋은 기업을 발굴했는데 내가 안 사고 가만히 있으면 계속 달려갈 것 같아. 기회를 안 줄 것 같아. 그래서 따라 들어가서 사게 되는 고점 진입. 장이 좋을 때 특히 조급증이 생기지. 포모라고 Fear of Missing Out인가? 내가 참여 안 하고 있는데 버스는 떠날 것 같아. 그런 불안감이 있어. 그것 때문에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야.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조급증. 큰일 났다. 지금 안 사면 안 돼. 내가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때 안 사가지고 저쪽 올라가는 걸 내가 수익을 못 얻었네. 이런 경험이 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안 살 수 있지. 그것도 있어. 잘 모르니까. 알면 알수록 저건 내 기회였는데 내가 알고 있었는데 행동으로 못 해냈네. 이런 아쉬움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다음번에는 좋게 얘기하면 적극적으로 변하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조급증이 생겨버린다는 거. 진짜 좋은 기회냐? 진짜 싸냐? 냉정하게 판단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싸지 않아도 막 따라붙어서 하게 되는 그게 문제의 출발이더라. 사실 어렵다. 그래서 기준을 잡아놓고 있어야 된다. 훌륭하게 성장할 기업을 미리 발굴해놨다가 싸지 않다면 적절한 순간, 싸지는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진입한다. 이미 성장이 시작된 훌륭하게 확립된 기업이 경제 충격, 전반적인 매크로 충격으로 사라졌을 때 진입한다. 비싸게 사는 것이 항상 문제이며 좀 극복해야 된다. 스페니치가 워렌 버핏하고 찰리 문거가 어떤 얘기했는지 읽어볼게. 투자는 당신에게 특별히 유리한 공을 쳐내기 위해 기다리는 게임이다.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좋은 기업을 찾는 것과 찾고 나서 투자할 수 있는 가격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점이다. 위대한 기업이 치명적이지 않은 한두 가지 잘못을 범해 시장에서 버려질 때가 가치 투자자에게는 일생의 가장 행운의 순간이 된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좋은 회사가 일시적인 어려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회사를 응급실에서 사고 싶습니다. 그럼 기회가 오기만 노리고 있다는 거지. 그 다음 두 번째 어려움. 기다리는 게 제일 어렵고 훌륭한 위대한 기업 찾는 거.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옥중옥을 고른다는 게 고른 것 중에서도 더 좋은 거. 좋은 기업을 찾는 확실한 디테일에서 온다. 좋은 기업이란 지속적인 경쟁 우위 속에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다. 기업 간의 치열한 경쟁은 모든 비즈니스 모델을 늦든 빠르든 언젠가는 무너뜨리고 막을 내리게 한다. 이 속성을 극복해내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고 그 기간이 투자할 기간이다. 훌륭한 기업은 내재 가치가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주식을 팔아야 하는 시기가 계속 늦춰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오래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복리효과가 20세 동안. 안정적인 산업에 속하면서 장기 경쟁 우위를 확보한 기업이 바로 우리가 찾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이 태생적으로 성장성까지 갖추었다는 위대한 기업이 됩니다. 찰리와 내가 찾는 기업은 우리가 그 사업을 이해하고 장기 경제성이 좋으며 경영진이 유능하고 믿을 수 있고 인수 가격이 합리적인 기업입니다. 그저 그런 회사의 주식을 싼 가격에 사는 것보다 정말 좋은 회사의 주식을 적정 가격에 사는 것이 훨씬 낫지만 정말 좋은 회사의 주식도 싸게 살 수 있을 때를 기다리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악색한 거라 그랬지. 세 번째, 유연함. 매도가 필요한 순간에 욕심 컨트롤. 하는 것은 원데 하는 것은 예술이다. 매도를 잘 못해서
충분히 쌓아놨던 수익을 다 반납하는 경우를 또 무수히 경험했기 때문에 이건 진짜 어렵다. 그래도 아직 정확한 답은 못 찾은. 주식과 사랑에 빠지지 마라. 사랑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오랜 시간을 응원하며 기다릴 수 있는가. 냉정한 평가, 판단으로 떠날 시기를 가늠해야 한다. 최장기 성장성이 담보된 기업을 샀다면 매도의 순간은 오랜 기간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막연한 기대감인지 근거를 가진 응원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네 번째, 매수 인내. 이거하고 조금 반대되는 거죠. 성장한 기간 오래 함께하기. 조급증이 방해 요소이고 공유효과는 시간 투자가 전제 조건이다. 아빠가 생각하는 어려운 순서야. 오늘 한번 경험을 쌓아가면서 나는 뭐가 너무 더 어렵더라 이런 개념에 생각할 때 같이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종목 찾기. 좋은 비즈니스를 찾는다. 이거부터. 그럼 좋은 종목을 찾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쌓아야 되나. 수많은 투자 구루들의 투자 전략에서 힌트를 얻어 투자 아이디어를 도출해내고 조심스럽게 현실에 적용해보면서 이론과 실제 간의 괴리를 줄여가는 작업의 반복이다. 좋은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다.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찾는다는 게 나 혼자만의 뭔가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공부할 만한 투자 구루들은 어떤 식으로 종목을 찾았냐, 어떤 종류의 종목을 선호했냐, 그런 거를 충분히 샘플링을 한 다음에 그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의 다른 점을 좀 고려하거나 내가 생각하는 응원하고 싶은 분야를 개성에 맞춰갖고 좀 더 고려하거나 어쨌든 개인화밖에 개인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런 방식을 조심스럽게 정하고 실제로 조금씩 투자를 해가면서 이론하고 실제 궤도를 좁혀가는 과정을 거치면 된다. 그러면 지금 여기부터 정리된 거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제일 좋아 보이는 방법, 이런 것도 있다 저런 것도 있다,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하더라, 그런 것들 정리한 개념이라고 보면 돼. 처음에 좋은 비즈니스를 찾는 거를 대분류된 방식으로 보면 탑다운하고 바텀업이라는 게 있어. 탑다운은 꼭대기에서 아래로, 바텀업은 바닥에서 위로. 숲을 보고 먼저 보고 나무를 찾는다. 이거는 나무를 보고 나무에서 나무로 가거나 숲으로 가거나. 결국 한 군데서 머무르지는 않아.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느냐, 나무를 보고 숲을 보느냐, 그건 이제 왔다 갔다 하지. 근데 뭘 먼저 고려를 하느냐의 차이 정도라고 보면 돼요. 숲을 먼저 보는 사람은 큰 파이가 먹을 게 많다. 산업을 먼저 보겠다. 성장하는 산업에서 종목을 찾고 그 다음에 그 섹터, 그 동네 안에서 제일 좋아 보이는 집, 제일 좋아 보이는 종목을 찾겠다, 그런 뜻이고, 밑에서부터 찾는다는 거는 결국 좋은 기업은 경제 상황에 상관없이 그걸 다 극복해내면서 더 크게 성장한다. 그리고 어중간한 분야의 독점 기업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 기업 자체의 성장 스토리, 오속 성장기에 집중하는 개념이다. 이 밑에서 위로 간다는 것은 거시 경제 상황은 특별하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 입장이 좀 내포되어 있어. 그러니까 사이클을 고려하는 게 맞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바텀업은 그거하고 무관하게 좋은 기업은 기업 자체의 스토리를 추적해서 그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지. 뭐 경제 상황이 안 좋다고 성장 안 하는 거 아니다. 가치 투자자들의 기본 베이스는 이 바텀업이지. 경제가 어떻든 가치 간의 괴리가 생겼을 때, 회복 가치든 미래 가치든 보일 때 그 개별 종목을 사서 진득하게 기다린다. 근데 이제 성장은 경제 상황이 생기면 성장성이 암만 높아도 너무 먼 미래를 멀리 내다보고 투자하는 거는 좀 자제가 되니까 성장 가치보다는 회복 가치에 초점을 두고 찾게 되는 거지. 그래서 평상시에 가치 투자자들은 바텀업 방식으로 회복 가치를 찾는 거에 집중을 하더라. 성장 가치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아빠가 봤을 때는 탑다운이라고. 산업 자체가 패러다임을 변화를 인도하면서 그 흐름에 맞춰서 동네가 점점 커지는 거죠. 시장 상황이 아닌 네가 손에 든 종목의 성격에 초점을 맞춰라. 바텀업 방식에 대한 추가 설명이지. 반등 초기에 큰 되돌림을 놓치지 말라는 것과 함께 시장에 계속 남아있어야 한다는 논리의 한 근거다. 반면 매크로가 깨지면 아무리 좋은 종목도 같이 하락한다는 논리도 통용된다. 시장에서 다양하게 들려오는 모순된 이야기를 이해해내는 과정이 공부다. 탑다운으로 성장하는 섹터를 선별하고 동네를 찾고 텀업으로 그 동네, 그 섹터에서 좋은 종목을 골라내는 것. 틈새 시장에서 독점하는 기업. 혼자 독점보다 둘이 독점하는 형태는 더 좋대. 왜냐면 경쟁이 아니라 독점은 자유경제 시장에서 이렇게 공정성 시비가 휘말릴 수가 있거든. 독점이 맞냐? 그 가격이 적절하냐? 왜 너는 경쟁 안 하고 혼자 다 먹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둘이 있으면 사실 사람들이 혼자 독점하는 것보다 좀 더 너그러워져. 둘 중에 뭐 하나만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선택지가 있는 거하고 선택지를 박탈당하고 상대방의 손에 내 운명이 좌우되는 거하고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혼자 독점하는 거 좋을 수 있지만 뭔가 벽에 가로막힐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 많이 봤는데 둘이 독점해. 그럼 더 좋더라. 그럼 동네가 어떤 동네가 있냐? 섹터라고 부르는 11개가 있는데 통신 섹터, 자유소비재, 필수소비재. 소비재면 그냥 쓰고 일상생활에서 쓴다는 거겠지. 그럼 자유소비재는 성공한 거고, 필수소비재는 경제가 좋든 나쁘든 써야 돼. 휴지, 경제 상황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써야 되지. 기름,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차 안 타고 다니나? 그런 식으로 줄일 수 있는 거하고 줄일 수 없이 그냥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거고, 그 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명품,
안 사도 특별히 지장 없어. 경제가 어려울 때는 좀 자제하지 뭐. 여행? 지금 여행 갈 상황이야.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좀 조절하는 그런 대상이 자유소비자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에너지, 금융, 은행 같은 거, 헬스케어, 건강관리하는 거지. 바이오, 약 이런 것도 되겠고, 산업재, 철강 뭐 이런 거 있지. IT가 이제 반도체나 AI 기술로 미래에서 우리를 좀 더 살기 좋게 만드는 영역으로 더 각광받는 게 이제 IT 분야지. 소재, 부동산, 유틸리티 이렇게 11개 섹터로 나뉘고 이 섹터 안에 소 주제가 또 있는 거야. 그거는 이제 공부해 보면은 대분류가 이렇더라. 그리고 이 섹터마다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든 게 이런 ETF가 있더라. 미국 ETF인데 대표적인 거니까 참고해서 보면 이걸 열어보면 통신 섹터에 이런 기업이 있구나. 에너지 섹터에 이런 기업들이 포진돼 있구나. 그러니까 섹터 안에 어떤 종목이 담겨 있나 공부는 이미 그 섹터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ETF의 내용물을 열어보는 걸로 파악을 할 수가 있지. 그 동네에 어떤 종류의 집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이게 상품화된 거를 보고 이런 게 있다. 좀 빠르겠지. 이 안에서 더 소규모로 잘려진 게 있을 수 있어. IT 안에 뭐 핸드폰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뭐 여러 개 있다 그러면 나는 핸드폰보다는 반도체만 투자할래. 그러면 IT보다 더 소분류된 무언가도 있다는 거죠. ETF가 이것만 섹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소섹터에 대한 ETF도 있기 때문에 ETF 공부를 처음에 먼저 하면 개념이 먼저 잡히겠지. 집에 책 있으니까 그거 보고 이런 ETF가 있고 그 안에 어떤 종목들이 들어있구나 공부하면 되고. 저번에 얘기했듯이 지수를 추정하면 지수 추정 패시브 ETF 두 개가 나눠졌었지.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액티브 ETF가 되겠지. 지수가 아니라 지수는 이제 전체를 묶은 건데 어떤 개별 그 하단에서 개별 종목끼리만 성격이 비슷한 것만 따로 묶은 거니까. 이것도 흐름을 보자.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이 있구나. 정적기 흐름에 기본적 분석 안에 정성적 분석이 있고 정량적 분석이 있구나. 기본적 분석은 뭐 기본적이라는 거 이해하겠어. 정성적이라는 건 숫자로 표현하기 어려운 거. 정량은 숫자로 딱딱 표현되는 거. 기술적 분석은 저번에 얘기했던 모멘텀 할 때 차트를 분석한다. 그런 거고. 요 밑에 그 투자나무 저번에 그려놨던 거. 여러 가지 도루들이나 자료들에서 영역을 흡수해서 기준을 만들고 개인화 기준을 만들고 행운이 고려된 상태에서 내가 추구해야 될 가치를 이 노력을 통해서 큰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게 추구해 간다. 원칙 태도. 그리고 아빠는 여러 가지 가치 중에 내가 따먹어야 될 열매 중에 성장 가치와 회복 가치를 목표로 한다. 그리고 그 둘 중에는 성장 가치를 더 친다. 6번째 시간에서 얘기했었지. 회복 가치는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는데 가치는 뚜껑이 없다. 무한대로 일어날 수 있으니까 더 큰 수익을 안겨다 주는 거는 성장 가치 아니냐. 보험효과를 더 충분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피터 린치가 투자 대상을 속성에 따라 구분하는 건데 이거 월가 영어에 있는 건데 저성장 종목 성장을 안 해. 근데 왜 투자해? 배당을 많이 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안 그런데 미국에 있는 항공사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줬었어. 왜냐면 뭐 특별하게 성장은 별로 안 해도 꾸준히 영업 이익은 나잖아. 비행기 안 타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더더더 뭐 영역을 확장하고 막 이러진 않지만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돈을 잘 벌어. 그러면 배당주 개념으로도 할 수 있지. 그다음 급성장, 고속성장 종목, 성장 가치가 없는 대상이겠지. 대형 우량 종목, 크기에 따라서 나는 개념. 전환 종목,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전환은 안 좋다가 좋게끔 바뀌는 종목이라는 거지. 경기 변동형 종목, 사이클을 탄다는 종목, 이제 자산형 종목. 이건 기업이 하는 사업보다 갖고 있는 재산이 더 많아. 땅 많이 갖고 있고 건물 많이 갖고 팔면은 충분히 돈이 돼. 뭐 이런 거. 첫 번째, 성장 가치 투자. 장기 성장일수록 복리효과가 유리하다. 나쁜 비즈니스, 혜택산업, 좌초산업, 좋은 비즈니스, 성장산업, 이익의 확장성. 그 안에서의 옥종목 고르기가 필요한데 경제적 혜자를 갖고 있느냐, 목점, 충성 고객이 있느냐 그런 거에 따라 장기 성장성이 결정된다. 첫 번째, 정성 분석, 사업 성격, 장기적 경쟁력, 경제적 혜자, 구조적 사업의 특성에 달려있다. 그리고 얘기했지, 마진 있는 곳에는 반드시 경쟁자가 출현하고 장기적으로 마진은 0에 수렴하게 된다. 무형자산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경제적 혜자라고 볼 수 있나? 고객 전환 비용이 큰 영역, 충성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사업, 네트워크 효과를 발휘하는 사업, 원가 우위에 있는 사업,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장기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의 특성이더라. 산업은 진입 장벽, 경쟁 강도, 대체제 유무, 변화 속도 이런 걸 봐야 되고, 비즈니스 모델은 수익성, 점유율 추이, 확장성, 반복성 이런 걸 고려하면 되고, 경쟁력은 고객이나 공급업체나 경쟁자에 대한 교섭력이나 기업 문화, 경영진, 지속성 이런 걸 보면 되고, 운명 결정력이라는 거는 내가 다른 기업의 하부 개념이냐,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뭔가를 뒤려볼 수 있냐. B2C는 비즈니스 투 이제 개인하고의 비즈니스라는 얘기고, B2B는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를 하는 얘기고, 반도체로 예를 들면 반도체를 사가지고 내가 개인한테 반도체를 팔아먹나? 반도체가 개인이 사는 제품이 아니라 컴퓨터에 들어가거나 차에 들어가거나 다른 기업이 소비자한테 팔아먹기 위해서 제품에 부속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소비자하고 직접 거래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B2B가 되는 거고. 사업 보고서 확인. 그럼 이런 사업의 특성을 보려면 전자 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서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그 기업의 사업 보고서를 보면 우리 기업은 이런 사업을 합니다. 특성도 알려주고 투자를 받고 주식을 사게끔 뭔가 매력을 어필을 해야 되겠지. 그래야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기업에 어떤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해주겠지. 그래서 하는 게 사업 보고서다. 그걸 보면은 이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정성 분석은 사업 보고서를 한다고 보면 되고, 대상으로 두 개가 있다.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는 성장 사업. 패러다임 변화다. 거대한 물결이 오고 있어. 바뀌고 있어.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데 어떤 게 있냐? 대상을 추려봤어. 기후 위기대응. 온난화로 북극에 남극에 얼음이 녹으면서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그걸 막으려고 탄소 배출 줄이자 선언을 했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후속적인 조치로 보는 게 교통수단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데 전기로 바꾸자. 그러려면 배터리, 그다음에 화석 연료로 에너지 수단으로 삼았는데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자. 태양광, 수력.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원자력을 신재생 에너지로 넣어주느냐 마느냐 논란을 하다가 급속도로 바꾸니까 기름 떼가지고 석탄 떼가지고 이제 발전했는데 전기 만들었는데 신재생 에너지로 갑시다 하고 했는데 급격하게 바꾸려고 하니까 이게 뭔가가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완충 효과로 원자력을 써야 되는 상황이 왔고 대신 이제 기준을 엄청 강화했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원래 위험한 거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로 안 쳐주고 싶은데 전환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니까 한동안 기준을 조금 강력하게 맞춘 조건하에서 원자력을 취급을 하자. 그 정도로 가고. 디지털화 가속.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가 되는데 메타버스 들어갔지. 상상 속의 세상. 확장된 지구. 국가 간의 경쟁력도 장벽도 없고 울타리도 없고 그 안에서는 무역도 마음먹은 대로 다 될 수 있겠지. 새로운 세상이고 그 디지털화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반도체다. AI가 됐고 전기차가 됐고 어쨌든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 반도체가 성장 산업이야. 반도체가 필요한 순간과 필요하지 않은 순간 재고를 쌓아놨다가 소진됐다가 이러면서 등락을 반복하면서 경기를 좀 타기 때문에 사이클주라고 보지. 로봇, 산업자동화, 신체 능력 보조 이런 개념이고 대체식품 소를 키우는데 너무 에너지가 많이 가 탄소도 많이 배출하고 소 꼭 키워서 꼭 먹어야 돼. 그 느낌 날고 바꿀 수 있는 거 식물로 탄소 배출 안 하는 식물로 키워서 맛을 고기 느낌을 나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비욘드 미트나 이런 대체육 관련된 기업들도 있지. 생명 연장, 유전자 가위, 대체 장기, 건강 보조식품, 건강 기능성 식품, 건기식이라고. 유전자 가위는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절해 아픈 것도 치유하고 그런 개념이고 장기는 위암에 걸렸어. 그럼 옛날에 잘라냈는데 대체할 수 있는 장기를 이식해가지고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거고. 우주 여행, 우주 개발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근데 성장도 투자에 함정이 있어. 성장의 가시성, 실현 가능성 판단. 너무 먼 미래에 조금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만한 게 있어야지 실제 투자할 만하지. 너무 10년, 20년, 30년 뒤에 벌어질 걸 지금부터 투자하면 힘들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가시성이 있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느냐? 비중 조절이다. 쭉 끝나고 있다가 이제 가시적으로 뭔가 생길 것 같아. 그러면 비중을 늘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지. 국내에도 글로벌 탑티어에 해당하는 기업이 얼마든지 있다. 이런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기업이 국내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을 잘 골라보자. 두 번째는 틈새 시장 독과점. 패러다임 변화는 구분되는 패러다임 변화는 엄청나게 큰 산업 거대한 흐름이라고 보면 조그마한 데서 전자담배야. 전자담배를 어떤 특정 A라는 기업 아니면 B라는 기업 한두 군데서 거의 독점을 해. 예를 들어 패러다임 변화를 막 선도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틈새 시장에서 다 먹어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투자 대상이 될 만하지. 그런 컨셉이 있을 수 있고. 이제 좋은 비즈니스가 확인이 됐다. 그럼 경영 상태를 따져봐. 기업 경영 잘하고 있나? 그게 정량 분석 개념이라고 보면 돼. 재무제표라고 기업에서 숫자로 우리는 돈 얼마 있고 얼마 투자해서 얼마 벌고 어쨌든 가계부라고 보면 되지. 집에서 ROE라는 게 있고 OPM이라는 게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자기자본이익률 그러니까 내 돈으로 얼마나 사업을 잘해서 이익을 많이 나느냐 그런 개념인데 이런 게 좋으면 좋은 사업이구나. 그래서 1,000원에서 500원 버는 기업하고 1,000원에서 700원 버는 기업하고 같은 돈 들였는데 수익을 많이 남기면 좋은 비즈니스가 되겠지. 그런 개념으로 이거는 스크리닝 바텀업인데 스크리닝이라 그러면 이런 게 높은 기업만 일단 골라놓고 거기서 찾으면 안 돼? 그럴 수 있지. 시스템에서 우리 HTS나 MTS 시스템에서 이런 자료를 제공하니까 그걸 기준으로 역산해서 검색에 들어가면 되겠지. 재무제표에서 확인해야 될 세 가지. 내용상태표, 들어온 돈 나간 돈. 자기 자본에서 순이익을 얼마큼 내냐, 얼마 들여서 얼마 벌었냐, ROE 확인할 수 있고 손익계산서에서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 영업이익률 같은 개념이야. 비슷한 개념.
현금 물음표에서 기업의 자금 상태. 야, 너 빌린 돈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부채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런 거 그런 거지. 좋은 경영 상태가 확인이 됐어. 자, 좋은 비즈니스 확인하고 경영 상태 재무제표를 따져봤더니 경영 상태가 좋다는 것도 확인이 됐어. 그러면 그 동네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애가 뭐 한두 군데 있으면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는 거지. 어느 게 저렴하게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돼 있냐. 또 보다가 비싸. 그러면 이거 안 좋아질 때 사게 아쉽지만 지금 사업이 좋은 건 알겠는데 투자 대상은 아닌 것 같아. 뭐 넣어놨자. 패닝 리스트라는 거는 시장 충격에 와서 기업의 어떤 이유가 아닌 개별 이유가 아닌 그냥 전반의 충격으로 좋은 기업도 싸질 때 그럴 때 패닉으로 막 사람들이 팔면 그때 사자. 나는 남들이 다 팔 때 나는 사자. 왜? 좋은 기업인 거 알았으니까. 기업의 잘못 때문에 그거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남들이 다 팔 때 나는 사야겠다 라고 만들어놓은 목록이 패닝 리스트. 넣어놓고 기다리는 거죠. 비싼. 근데 싸는 게 보여. 근데 싼 게 이유가 있어서 싼지 아니면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잘 안 알려져서 싼지 잘 봐서 만약에 좋은데 안 알려진 것 같아. 그럼 투자하는 거. 좋은 경영 상태를 확인하면 이렇게 하면 되고 경영 상태가 나빠. 제대로 운영이 안 돼. 그러면 이제 뭐고? 야, 이거 회복은 가능해? 경영 상태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주가가 안 좋을 거란 말이야. 쌀 거란 말이야. 싼 게 그냥 쭉 이어질지 아니면 뭔가가 변화가 시작돼서 싼 게 정상적으로 회복할지 회복 가능성을 따져보고 회복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회복 가치 그걸 보고 투자를 하는 거죠. 회복에서 성장으로 연계되면 100이 정상인데 지금이 50이야. 50에서 100 되는 건 회복이야. 100에서 150, 200, 300 가는 건 성장이야. 이게 둘 다를 먹으면 제일 좋겠지. 그러면 확률적으로 더 많은 구간을 먹는 거는 안 좋은 상태인데 회복하고 성장이 이어지는 게 제일 좋은 거. 그렇지 않겠어? 중요한 거는 이렇게 회복하는 턴어라운드 하는 뭔가 이유, 촉매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 별표 쳐놓은 거는 이게 더 높은 수익을 초과해 볼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거는 회복 안 하고 오래 끌면 골치 아프다. 촉매가 있어야 돼. 회복 가치가 그대로 여기 설명이 돼. 턴어라운드 투자는 이런 개념이고 그러면 사이클주는 그냥 꾸준히 성장하는 느낌은 아니야. 그냥 좋았다가 나빠졌다. 옛날 좋았던 만큼 또 좋아졌다. 또 나빠졌다. 그러면 나쁠 때 샀다가 좋을 때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 타이밍을 잘 맞춰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공부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회생 못할 위험성이 항상 내포되어 있다. 계속 하락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관성을 이기는 촉매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개념이고 얘도 정성 분석으로 사업 성격을 분석하고 경영 분석으로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그러면 성장 기업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회복은 그만큼 올라가면 안 좋았다가 또 올라가면 옛날만큼이거나 옛날보다 조금 더 좋고 이 정도.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횡보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런 그룹 중에서 상대적인 어떤 밸류에이션을 해야 되겠지. 누가 싸고 누가 비싸냐. 그걸 판단해보는 게 밸류에이션이다. 이게 주로 PER, 멀티플 PER 가지고 밸류에이션 하는데 오늘 별도로 다른 시간을 가질 테니까 그때도 공부하는 걸로 하고 중요한 거 회복.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좋아졌다가 나빠졌다는 건 경기 모멘텀이다. 경기에 따라서 좋은 시기가 오고 나쁜 시기가 오는데 주가는 항상 그거에 선행하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지금 좋은 거 아니면 6개월 뒤에 좋을 거 1년 뒤에 좋을 거 뭘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저평가 상태인 주식을 찾는다. 현재나 미래 특정 순간의 가치보다 저평가이다. 사이클주 경기에 따른 부침, 경기 선행한다. 반도체, 조선, 건설, 경기 모멘텀 확인. 지금 건설 돈이 막 오고 있지. 집 부족하다고 난리를 치니까 여기저기서 막 지어내려고 하지. 건설 경기가 돈이 서서히 오고 있는데 이게 3년 뒤에 올지 1년 뒤에 올지 잘 따져봐야 돼. 그 모멘텀이 발생할 시기를 확인한 다음에 미리 들어가 있는. 우선도 한동안 배를 소주갈 해갖고 배를 만들다가 이제 많이 만들어졌으니까 한동안 필요 없어. 그러다가 또 부족하면 만들다가 성장을 계속 하는 건 아니지만 경기에 따라서 좋았다가 나빴다가 한다는 반도체도 아까 설명했고 턴어라운드주는 조금 성격이 다른데 아까 얘기했듯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안 좋다가 옛날 좋은 것만큼만 올라오면 사이클주라고 평가하면 되고 안 좋다가 옛날 좋은 것만큼 올라오고 거기서 더 성장한다 그러면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있는 종목으로 볼 수도 있고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어. 공짜 인터넷주라는 개념이 뭐냐면 기존에 별 볼일 없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막 반도체 그러면 너무 성장성이 확실하니까 막 주가가 좋았어. 근데 이 기업이 우리도 반도체 해볼까 하고 마침 관련된 게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럼 우리도 반도체 2차전지 배터리 사업 할게요. 좋은 거 막 같이 할게요. 그러면 사람들이 환호하는 거지. 그렇게 인기 있는 걸 니들 사업을 한다고 응원해줄게. 일종의 촉매가 될 수 있지. 소외주, 이미지가 나쁘거나 흐릿한 기업, 정부 부채, 소형주 이런 거에 촉매가 생기면 좋아질 수 있다. 안감주, 일시적 위기로 눈밖에 난 주식. 뭔가 횡령하는 사고 터지는 거 많이 있었지 최근에. 안 되겠어. 얘네들 기업 관리 때를 똑바로 못하네. 사람들이 막 팔아. 근데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어쨌든 저평가 상태인 기회를 찾는다는 개념에서 어떤 것이고 결론, 상황에 따라 개인적 시대적 상황에 따라 각각의 아이디어, 성장 가치냐 효과 가치냐 이런 거를 적정 비율로 혼합한 형태가 일반적이다. 아빠는 성장 가치 중에서 패러다임 변화, 거대한 흐름의 한 60, 70%, 실제 시장에서 독과점하는 거 한 10에서 20%, 성장 가치를 주로 하고 회복 가치, 사이클 턴어라운드는 그 정도 비율로 한다. 아까 얘기했듯이 회복 가치보다 성장 가치를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정리를 해보자. 성장 가치 중 패러다임 변화, 틈새 지정 특정, 영상 분석을 해서 좋은 비즈니스를 확인하고
정량 분석을 해서 재무제표 경영 상태를 확인해서 좋은 경영 상태가 확인이 되면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싸냐 비싸냐 따져본 다음에 싼 게 보이면 투자하고 좋은데 더 비싸다 그러면 펜스 리스트에 넣어놓고 좋은 시기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 나쁜 경영 상태가 확인이 되면 이거 회복 가능해 따져보다가 뭔가 안전 총매가 생길 것 같아 그러면 안전 총매가 보이면 이것도 투자한다. 근데 계속 안 좋은 건 안 좋은 이유가 있다는 게 일반적인 상황일 테니까 그 관성이 안 좋은 쪽에 작용하고 있잖아. 그러면 안 좋으려고 하는 관성을 이겨내는 뭔가가 생겨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많은 비율로 하지 않는 거지. 약간 20-30% 비율로만 한다는 이유가 그런 거지. 회복과 지수 같은 과정으로 상대적 저평 가격을 발굴하고 경기 모멘텀 요금을 판단해서 미리 투자하는 개념으로 한다. 이것도 그런 비율이 있고 성장 쪽 이렇게 가고 사이클 쪽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좋긴 좋고 다시 좋아지는데 그렇게 옛날 좋았던 것보다 더 높이 올라가지 우상향을 하진 않는다는 거. 좋았다 나왔다 요때 샀다가 요때 팔고 이게 뭐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몇 년 2-3년 동안 반복되는 거니까 그 흐름을 어느 정도 사면 바닥을 확인하고 요 정도에서 사서 수익 확인하고 오른쪽 어깨 정도에서 팔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은 달성할 수 있지 않냐 이런 게 턴어라운드는 옛날에 좋았는데 한동안 안 좋았어. 안 좋은 상태가 쭉 한동안 갔어. 근데 여기서 신사업을 추가한다든가 개선이 돼가지고 좋아지네. 요 높이만큼 올라가면 사이클주가 돼버린 주황색. 이걸 뚫고 올라가면 성장주가 되겠지.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뭔가 회복하는 걸 성격을 잘 따져서 하면 여기서 여기도 먹고 여기서 여기도 먹고 제일 많이 먹는 거다. 관심을 둬야 돼. 턴어라운드 주가 되겠지. 좀 비율. 기회소 크기는 턴어라운드 주가 장기 성장주가 되는 기회소 제일 크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장기 성장주, 변동폭이 큰 사이클주. 변동폭이 이런 거하고 크게 변동되는 거하고 변동폭이 크면 클수록 좋겠지. 그럼 대가들은 어떤 선택을 했냐? 이기고 시작한다. 미래는 불확실하다. 진입 시점부터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시작한다. 시장은 비효율적이다. 싸게 거래되는 순간은 반드시 온다. 본래 가치에 도달했다면 다시 한번 체크한다. 이기고 시작해. 안전마진. 강조를 하지. 오래 보유할 수 있는 기업을 산다. 우수한 경쟁을 이겨내고 오래 성장할 기업을 선택한다. 성장성이 지속된다면 공헌을 계속한다. 행운을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유도하는 방법. 하방 안전마진 구축. 깔때만 취급한다. 유리한 상황일 때 매팅을 크게 하고 상성장 말미에는 욕심을 제어한다. 불리한 상황일 때는 기다리거나 일부 현금화한다. 훌륭한 기업을 선택한다는 것은 복리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게끔 만드는 길이다. 그럼 아이디어를 어디서 내느냐? 책 읽고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 겁니다. 그러면 제일 큰 돈을 갖고 있는 게 정부 예산이다. 물론 정부 정책 방향에서 아이디어를 찰 수도 있고 개별 기업의 사업 보고서에서 우리 지금 옛날에 A라는 사업 했는데 B라는 사업으로 지금 확장해 갈 거예요. A라는 사업 100만 원 규모로 했는데 규모를 더 늘려갈 거예요. 사업 보고서 나오면 그 추측해 볼 수 있고 계획대로 잘 되고 있나를 따져가면서 판단할 수 있겠지. 소비자 반응. 너무 좋아하고 너무 잘 사. 너무 매력적이야. 그거 아니면 안 한대. 이 기업 이 정도로 매력 있는 기업이야? 성장할 수 있겠네? 100% 보면 되지. 이런 거에서 아이디어 탐색을 한다. 리스크 최소화 전략. 지금이 어느 국면인지 냉정하게 파악한다. 사이클을 파악하고 예상이 틀렸을 경우를 대비해서 적절하게 분산한다. 글로벌 시장, 달러하고 국내, 최소 2섹터, 세 종목 이상, 투자된 자금이 있고 예비 자금이, 분산, 복갱과 삽전력에 적용 가능한 영역을 찾아 선택한다. 하단을 공략한다. 안전 마진 확보된 저평가 성장률을 찾는 데 집중한다. 디테일하게 분석한다. 기업을 적절한 수익 실현으로 현금을 항시 보유하고 안전 마진 확보된 저평가 성장률을 발견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린다. 기다릴 수 있는 자금 성격의 범위 내에서만 자금을 운영한다. 이게 아빠가 생각하는 리스크 해지 수단이야. 오늘 추가적으로 보면 돼요. 자, 종목 찾기 첫 번째 시간. 좋은 비즈니스를 찾는 방법. 탑다운, 바텀업. 다 이거 섞는다. 그리고 아이디어마다 한 아이디어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아이디어 저런 아이디어를 적정 비율로 혼합하고 비중 조절을 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아까 중간에 나온 밸류에이션 좋은 걸 알았는데 상대적으로 어떻게 좋은지 그 동네에서 비교를 해볼 수 있겠지. 동네하고 동네를 비교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좋은 산업이냐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냐 이걸 끝난 거고 비슷한 걸 하는 애들 중에서 그럼 누가 좋고 누가 덜 안 좋냐 그거는 이제 밸류에이션 과정을 거쳐야지만 객관적으로 자료가 나오니까 다음 시간에는 밸류에이션 하는 걸 알아보도록 할게.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